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탁의 김영신입니다. 코리아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나 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차지하는 비중은 40%인데요. 이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성능이 한 70%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 교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폐배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은 2030년에는 무려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기차의 양면 폐배터리 어디로 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수백 개의 리튬 이온으로 구성된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시에 제각기 이제 분해를 해야 되고, 분해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유해 물질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닿게 되면은 또 폭발의 위험도 커져서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 후 수명이 다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전기차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보급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그 폐배터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5kg에서 한 20kg, 15만원에서 20만 정도 이렇게 타게 되면은, 수명이 거의 다 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 글로벌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자, 폐배터리의 현황을 좀 보면요. 늘어나는 전기차, 쌓이는 폐배터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구동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전기차는 탄소 배출권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보조금 덕분에 인기가 많아졌지만은, 반대로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양산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EU 3천만 대를 포함해서 2030년에는 최대 2억 대까지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전기차도 지난 연말 기준에서 13만 5천 대 누적으로 현 추세대라면 2025년,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2025년에는 무려 113만 대까지 8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폐배터리도 엄청난 규모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약 10년 전 전기차가 출시된 이래 배터리 교체가 주기로 이제 다가오면서 전 세계는 배터리 환경적 영향과 폐기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 관련된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재활용을 하거나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없애는 것은 거의 그거는 뭐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 처리 후 70에서 80% 용량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이 완비되면은 배터리 생산 비용을 30에서 60% 인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나 재활용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현재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글로벌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는 회수 처리를 거치면은 재활용이나 재사용 가능한데요. 배터리 중 잔존 가치가 한 70에서 80% 이상인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합니다. 용어로 좀 사용되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재활용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고민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는 향후 10년간 전기차가 80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 폐기물과 폐기물 처리 오염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서 국가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리사이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사 아셀러온이라는 회사는 탈착식 하드 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미국 기업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화학 기업인 뒤젠펠트는 분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 물질과 전해질 중 하나만 남을 때까지 분쇄해서 파쇄된 재료로부터 이전의 원료인 흑연,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얻는 기술 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어떤 양산 억제할 신기술 등 뭐 다양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차, 코나 EV 등 8만여 대 리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을 해서 국내 폐배터리 산업의 개화기가 한 발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환경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해야 하는 의무마저 내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시장 확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폐배터리 산업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거죠. 우선 폐배터리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 재정비 ESS 등에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속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재활용 배터리를 분해해서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추출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리콜 이슈 전 이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만큼 배터리 재사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폐배터리 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데 상당히 분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 자,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 파워로직스는 이거 이외에도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ES 등 중대형 전지 사업을 통해서 매출 다변화를 진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는 배터리의 남은 전력량을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술과 배터리 시스템 통합 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충북 오창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한 양산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성장을 예상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점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주가는 그동안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 관점인데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조정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재차 추후에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이 당장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새로운 신사업으로 해서 주목을 받는 케이스니까
배터리 사업은 신사업으로 주목받는 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일에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기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파워로직스를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영화테크입니다.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8년도 폐배터리를 이용한 10kW급 ESS 재사용 개발 사업의 주간 사업자로 선정돼서 관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인 점 등이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화테크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서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기 보고서 사항에 해당하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제작 기술의 연구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작년 말일자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 완료했고 성능 검증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사용한 태양광 발전 ESS 제작은 국내 최초라는 점하고 국내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는 규제 특례를 승인해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규모가 좀 작은 게 좀 단점입니다. 어쨌든 영화테크는 폐배터리 이외에도 수소 관련된 일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와 영화테크는 수소 상용차 LDC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전기동력 파워트레인 설계 및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수소연료 전지차용 고전압 부스터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영화테크도 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쭉 오르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제 차트 반등의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영화테크 주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인데요. 물론 뭐 에코프로도 있긴 합니다만은 에코프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인선 E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폐기물 처리, 폐차 등을 주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에 내연기관차 폐차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재활용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선이엔트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서 폐배터리 보관 사업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배터리 회수와 해체, 보관, 재활용 등 폐배터리 R&D를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은 관련 사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직은 큰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사업으로서 준비가 되는 거고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 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인선이엔트가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건설 폐기물 처리 및 매립 사업입니다. 이런 규모의 확대 단가 상승 지속 예상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도 이 건설 폐기물 처리에 따라서 큰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갖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폐배터리 사업도 현재로서는 보관 사업에 나선 뿐인데요. 추후에 이런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인선 ENT의 성장성도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의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는 이제 폐배터리로 인해서 급등한 건 아니고요. 건설 폐기물 등 자체적인 성장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폐기물에 대한 부각에 의해서 인선 ENT의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뭐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전기차가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보급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 한 70%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즉 성능이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재활용해야 되는 산업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고요. 저희 코리아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